그렇죠? 예, 예. 대한민국 국군 보안사령관도 안 한다고 그랬고요. 국방부 장관도 안 한다고 없다고 그랬고요. 안기부장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그 동네 경찰한테 가서 신고를 하면요. 경찰이 와갖고 삐끔이 쳐다보고 아 이거 땅굴 아니 이거 아지랭이네 이거 뭐 이러면서 갖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뭐 이거 동네에 지금 뭐 어디 그 굴착 공사하는 거지 이게 뭐 땅굴 이거 아니에요.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그 복진국 그런 대장님이라든가 그런 김지철 목사님이 자비를 들여서 그렇게 밤낮으로 그렇게 자기가 자비 들여서 그 전국 방방곡곡에 그 신고가 들어오고 그 주민들이 그렇게 밤에 잠을 못 자고 불안해서 잠을 못 자고 그런 상황에서 신고를 해서 그런 우리 그 관계기관에서 오지도 않고요. 그런 그 대장님들이 열심히 한 결과 아무런 그 효과도 못 보고 결국 그 복진구 대장님이라든가 김희철 목사 같은 분들은 욕을 먹었습니다. 그 심지어는 뭐, 야, 저 인간들 저거서 사욕으로 하는 거다. 저 인간들이 저 땅굴 파는 거는 저 자기들이 그걸 파서 뭐 영리 목적으로 하려는 거지. 저들이 뭐 애국심을 하겠어? 그거 대한민국 국민 방위를 하겠어? 이렇게까지 수모를 당하고 모략당하고 그랬던 분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애국자죠. 그런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할 일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시간을 그렇게 뺏겨가면서 그런 땅을 파는 그 힘든 일. 그런데 그 많은 회색 분자들은 대놓고 야, 너 땅굴 좀 보여줘. 땅굴 없잖아.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복진국 대장, 김지철 목사 이렇게 논리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구멍을 보여줘. 그럼 내가 얘기할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회색 분자들은. 맞아요. 그러니까 복진국 대장이나 김지철 목사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예. 대한민국의 이런 회색 분자들 갖고는 내가 아무리 이런 땅굴을 홍보를 하고 땅굴을 파헤쳐도 결국은 내가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회색 분자들한테는 그 회색 분자가 좌파가 아닙니다. 보수의 회색 분자를 저는 얘기합니다. 예. 저는 요번에 많은 배운 걸 느꼈어요. 신의 시기에 이단 방송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논리를 저는 굉장히 얻었고요. 참, 그게 뭐 어쨌든 전 신의 시기 방송이 그렇게 성공했다는 것 때문에 그 방송이 실질적으로 정론을 보도하든 가짜를 보도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It doesn't matter.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또 한 가지 느낀 거는 그렇게 김진철 목사님이라든가 그런 복진구 목사님께서 그렇게 피와 땀 흘려서 그렇게 갱도를 갖다 파헤쳐갖고 그런 사실을 근거로다가 유튜브 영상에 수백 개를 그렇게 올려놓고 홍보를 해도 저놈들은 저거 돈 빨아먹으려고 저짓하는 거다. 실제로 돈도 안 줘. 실제로 돈도 안 줘. 아니, 나 진짜 솔직히 내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안토니오 저 새끼 저거 뭐야. 저 후원거 저거 번호 걸었네? 나는 빼고. 그 실제로 복진국이나 그런 그 사람들한테 돈도 안 줘. 그러면서, 그때도 그러잖아요. 복진국 땅굴 대표가. 사람들이 내가 뭐 돈 바라고 이런 거 하는 줄 알고, 참 그럴 때 이제 너무 서글프다고. 맞아요. 저도 그런 경우 많아요. 그랬을 때 우리 그 대한민국에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그런 회색 분자들이 테이크 집회에 침투하고 있다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그들은 좌파보다 더 무섭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나는 오히려 좌파들은 저는 걱정을 안 해요. 좌파들은 어느 기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복귀를 하시고 문재인 정부가 무너지는 날이 곧 옵니다. 문재인 정부가 무너지는 날이 곧 오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는 좌파들을 절대 걱정을 안 하는데요. 여러분, 이 땅굴 대비 훈련 한 가지만 내가 더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방송들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회색 분자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주한미군이 미쳤다고 돈 들여서 5,900억 원을 들여서 땅굴 대비 훈련을 이미 했고 지금까지 하려고 앞으로도 계속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회색 분자들이 지향하는 거. 트럼프가 북한 김정은한테 속아 넘어갔고 한반도에서 북한을 도와주고 대한민국을 갖다 주한미군 빼서 대한민국을 망치게 하고 그런 일종의 공갈 사기범인데 트럼프가 왜 5,900억 원을 증액을 해서 그런 땅굴 대비 특수 장비라든가 내지는 땅굴을 원활하게 북한의 인민군들을 못 내려오기 위해서 파괴시키는 데 쓰는 그런 비용을 이렇게 측정했을 때 뭐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증액을 갖다 대통령이 최종 승인을 해야 돼. 왜 했을까요? 영적 분별력 얘기를 다시 한번 할게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도 백성들이 원성이 높고 무시한 거야. 무시몽매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딱 판단했을 때, 야, 이거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 천지는 다 구별을 해. 저기 가니까 부산에 오륙도에 가니까 바위가 몇 개더라. 전라도 목포에 가니까, 야, 거기에 진짜 복사나무가 수백 개가 있고, 전라도 유달산 가니까, 야, 그 산천꽃이 거기 하원 가니까 꽃이 수백 개가 있더라. 저쪽에 어디, 서울에 마포 어디 가니까 그냥 거기는 웬 그렇게 그냥 그런 비즈니스 업체, 그런 사무실들이 많더라. 경기도 남양주 가니까, 야, 그 아파트 단지가 진짜 신도시라 너무너무 거기는 청량하고 진짜 앞으로 거기는, 그 땅을 사면 돈이 올 것이다. 이런 건 잘 구별해. 저쪽에 어느 집 가니까 거기 놀러 가면은 거기는 여자들이 많고, 야, 거기 가면 술 한잔 마시다. 이런 건 잘 구별해. 그런데 못 구별하는 게 있어. 자기 눈앞에 한 채의 혀도 못 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무지몽매하고 무식한 국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탄식해서 그런 영적 분별력이라는 걸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 얘기를 우리 대한민국의 그 30%의 회색 분자한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16가지의 무고한 죄를 짓고도 그거를 갖다가 정당하진 않지만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는 인식을 안 하려고 그래. 그리고 현체제에서 그런 우파 국민들이 열심히 태극기를 들고 그렇게 절규하는데도 그냥 가서 도와주지 못할 망정 욕이나 하고. 그 회색 분자가 이 대한민국의 보수를,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보수는 영원히 흩어지고 말 것 같아요. 그 회색 분자들이 점점 많습니다. 미국이 한국 도와주면 뭐합니까? 내가 트럼프 대통령이라도 도와주기 싶은 마음이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54,000명이라는 6.25 때 이거 참전 용사를, 전몰 용사를 두고 지금도 수많은 전비를 들여서 북한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려고 그러고, 북한의 인권을 강요하고 한국의 그런 평화를 위해서 그런 해리 해리스라는 그런 세계적인 군사 전력가를 갖다 그렇게 한국 대사로다 발령을 냈고. 아니, 회색 분자들 한번 들어보세요. 북한의 김정은에 넘어가고 트럼프가 그런 공갈 사기범 부동산 업자라면은 뭐 때문에 해리 해리슨을 보내요. 그냥 어느 시장에서 그저 비즈니스 잘하는 사람 하나, 장사 잘하는 사람 하나 불러다가 대한민국 대사관에다 앉혀놓지. 그럼 비즈니스 잘할 거 아니야. 문재인하고도 서로 비즈니스를 하고, 북한에 가서 비즈니스를 하고. 해리 해리슨 같은 경우는 한반도의 최초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참 북한하고 외교적으로 해결하고 있을 때 대통령 각하 외교적으로 해결하면 안 됩니다. 이건 절대 외교적으로 해결해서는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저는 태평양 사령관을 역임하는 현역 장군으로서 북한의 비핵화를 할 수 있는 길은 저는 폭격밖에 없다고 한 사람이 해리 해리슨 장군입니다. 그 기사가 여러분 어려우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6차인가 7차에 그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네. 했어요. 분명히 했어요. 그랬을 때 해리 해리슨 대사가 오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최대의 적은 중국이다. 중국을 괴멸시킨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북한의 비핵화는 앞으로 계속 있을 거고, 비핵화는 핵의 위협만 있을 뿐이지 결코 북한의 비핵화는 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무식해도 뭔가 좀 상황 판단을 하고 회색 분자들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이 공갈 사기범에다가 청부업자입니까? 부동산 업자입니까? 부동산 업자도 훌륭하고, 여러분 미국에서 부동산 하려면요 똑똑해야 돼요. 영어 잘해야 되고 화술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시간 개념이라든가 그런 상대방하고의 릴레이션십 굉장히 아주 예의 바르고 그런 도덕적이어야만 부동산업도 할 수 있어요. 부동산업을 갖다 회색 분자 같은 사람 시켜봐요. 맨날 싸웁니다. 욕하고. 저 새끼 욕하고 저 새끼 나쁘다고 그러고. 트럼프 대통령이 비록 부동산업자였었지만
그 나름대로의 그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아주 타고난 그런 승부사 기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다 대고서 말이야 반말하면서 안토니오 그러지 말라고. 안토니오도 그 나이 결코 적은 사람 아니에요. 그랬을 때 나는 미국이 그, 그 뭐야 그런 비핵화를 하는 과정에서 결코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게 없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에 절대 안 넘어갑니다. 그리고 폼페오도 오늘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북한하고의 그런 어떤 인내심 차원에서 그 다음에 인내심 차원에서 의제를 보러 간다고 그러죠. 어떤 걸 우리가 그 전에 윌터 샤프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주한미군 사령관입니다. 윌터 샤프 사령관이 사실상 지금 나이가 많아서 안 보낸 것 같아요. 70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사 70이 넘으면 사실상 그런 이렇게 육체적으로 활동하기가 그렇게 원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제가 그 초기에 윌터 샤프 사령관이 주한미군에 발탁이 됐었어요. 주한미국 대사로 발탁이 됐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 해리 헤이슨이라는 그 50대의 젊은 장성이 갔으니까 더 다행이고요. 이런 그 샤프 전 주한사령관은 굉장히 친합합니다. 이분이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한미군의 그 훈련 위에는 김정은의 결단의 기회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다 우리가 같은 그런 생각을 갖잖아요. 우리가 주한미군 훈련을 중단했을 경우에 북한이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비핵화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라는 그런 결단의 기회다. 뭐 그러면서 결국 그게 훈련을 중단했다고 해서 북한에 대한 그런 비핵화의 어떤 의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참 자기는 나쁘다고 생각 안 하고요. 그런 모든 비핵화가 완료돼야 평화조약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많은 주한미군 사령관들 이분 말고도 아니고 전 릴리 사령관도요. 그런 똑같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연합훈련의 유예 결정은 북한의 그런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뿐이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은 결코 미국과 북한의 미국과 한국 정규군의 그런 훈련이 중단됐다고 그래서 그게 크게 이렇게 뭐 동의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김정은의 그런 신속한 결단을 얻어내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북한의 그런 평화조약은 이제 샤프 장군이 얘기한 겁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제거하고 북한이 모든 그런 한반도에서 그런 평화의 위협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잔재들을 다 없앨 경우에는 뭐 평화조약 해줘요. 당연히 해줘야 된다. 왜? 그땐 평화가 오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도 그런 얘기를 했죠. 서울을 위협하는 모든 판문점 일대의 그런 뭐 장사들 이런 것까지 다 제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북한이. 그러니까 북한이 이번에 그 비핵화는 핵무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윌터 샤프 장관은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은 그 핵무기는 당연히 그거는 이미 들어가 있고 옵션으로라도 뭘 넣어야 되냐면 판문점 일대에 있는 모든 장사정포 그거는 최고 신형은 로켓포 사정거리가 충청도까지 내려가요. 270km까지 간답니다. 그랬을 경우에 샤프 장군은 핵무기를 포함한 판문점 일대 서울의 대도시로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잔재된 장사정포를 함께 철거해야 된다라고. 근데 이거 들은 북한이 욕하죠. 그래서 이제 북한이 비핵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긍정적인 행동을 끌어내기 위해서 주한미군의 훈련을 중지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장군들이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미국의 많은
연구소라든가 이런 연구원에서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결국은 저 북한하고 저렇게 뭐 본배를 보내고 해도 우리가 볼 때는 북한이 비핵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보낸다는 거는 마지막 선처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폼페오가 아마 내가 볼 때는 다음 주 정도는 갈 것 같거든요. 이게 북한의 마지막 여행이 돼요. 마지막 여행입니다. 아마 김정은도 마지막으로 보는 그런 게 될 것 같고요. 북한이 이제 또다시 저놈들이 미국의 저런 냉정한 태도를 봤을 경우에 북한이 또 다른 어떤 수를 갖고 치고 나옵니다. 그랬을 땐 미국에서는 이제 지난 6월 10일 날 판문점에서 그렇게 유화적인 제스처가 없는 트럼프 대통령 오로지 사무적으로 얘기할 거라고요. 강경한 어조로 얘기할 거가 이제 될 것 같고요. 모든 국제사회가 북한의 비핵화 중에도 강력히 유엔 제재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또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상원의원 중에서 뭐라고 하냐면 남한이 북한에게 그런 경제적 지원은 비핵화도 안 됐는데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 지금 내가 하는 건 왜 이렇게 북한에다 지금 이렇게 막 도로도 깔고 막 그런 걸 왜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한국 정부가 북한한테 그렇게 많은 경제 지원을 갖다 지금 이미 예약을 다 했고 그 다음에 더군다나 여러분 철도 사업은 7월 4일부터 시작한답니다. 7월 4일부터. 7월 4일부터 북한하고 철도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미국의 상원의원들이 왜 남한 정부는 저 북한한테 아직까지 비핵화도 안 돼 있는데 북한을 지원하는 건 저 이유는 대체 저 의도는 뭐냐. 한국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건 유엔 제재 위반이라고 유엔 제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에서는 이렇게 올바른 관점에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참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다음에 주한미군이요. 평택에서 용산에서 평택 험프리지 신캠프로 가서 기념식을 가졌네요. 네, 맞아요. 한국 기념식 가졌네요. 네. 이제 여러분들 이제 평택이 험프리지라는 신캠프가요. 미군의 이제 거기 유엔군 사령관 거기가 이제 최대 부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용산은 결국은 땅은 이제 시루다 넘겨주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미군 하면 앞으로 평택 아주 좋은 동네죠. 평택을 떠올리게 평택에 우리 대한민국의 이함대 사령부도 있고요. 그랬을 때 한국 방위를 지키기 위해서 70년간 미국이 주둔하고 있고요. 굉장히 뜻깊은 날이네요. 어저께인가 오늘 기념식을 가진 걸로 알고 있는데. 금요일 날. 금요일 날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오늘 뉴스가 이제 이렇게 많이 우리가 이제 하는데 여기 또 다른 뉴스에 의하면요. 북한이 지금 많은 양의 핵물질을 이것도 다른 매체에서 많은 핵물질을 지금 확보하고 있고 계속 핵무기를 개발 중이랍니다. 그 근거로 그럼 어떻게 그런 정보를 알았냐? 미국 정보부에서 이미 정보를 다 파악했고 이미 위성 관측의 사진을 과학자들이 토대로 해본 결과 그 사진의 그런 형상에서의 지형적인 모습이 변하거나 거기에 지하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연기라든가 이 모든 걸 관측해 본 결과 핵무기 외에는 다른 거를 전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다. 전부 다 핵무기랍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이미 확보를 많이 했고 북한이 그런 미국과 핵무기를 갖다가 이미 지금 숨겨놓는 과정에 있답니다. 북한이 김정은이가 지금 말을 못하고 있는 게 네. 핵무기를 빨리 숨겨놓고 해서 지금 채찍질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핵무기를 다 이제 숨겨놓는 과정에 지금 북한이 지금 그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북한은 싹 감춰놓고 몇 개 정도를 꺼내놨을 때 북한에 이제 드디어 내가 그동안 핵무기를 갖다가 내가 완전한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 미국의 의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가 지금 신경을 써서 우리가 지금 내부적으로 그런 핵무기를 갖다
이렇게 그런 위치라든가 그런 시설을 완전한 로드맵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걸렸다 하고 이렇게 뻥치고 나오죠. 네. 근데 여기서 내가 중요한 얘기를 또 하나 할게요. 미국의 많은 군사 전력가들과 네. 미국에서 많은 그 핵에 관한 그 저명한 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북한의 대화를 비핵화라는 그 대화 과정에서 북한한테 핵 리스트를 제공하려는 거예요. 핵 리스트. 이 말이 오늘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핵 리스트를 뽑아서 북한한테 얘기를 하래요. 원산에 핵폭탄 2개 있지. 신의주에 5개 있지. 네. 근데 너 함포에 2개 갖고 있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너 남포에 3개 갖고 있지. 근데 너 개성에다가 뭐 어디 지에다 숨겨놨지. 너 그다음에 너 저기 저쪽 어디야 두만강 쪽에다 너 저기 거기다 저장대다 매놨지. 이런 리스트를 꾸미라는 거야. 리스트를 갖고 제출을 해서 북한하고 미국이 그 리스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방송에서 나도 했잖아요 이미. 네. 북한한테 핵무기 리스트를 갖고 해서라고 그건 이미 한 거잖아요.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비핵화가 참 어렵고도 그러니까 북한은 미국과 그런 협상을 늦추는 그런 이유는 핵물질을 미국이 모르게 숨기고 핵시설을 은폐하기 위한 북한이 그런 시간을 벌어서 더 많은 그 양의 핵무기를 감추고 앞으로 미국에서 그 핵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북한의 그 위협적인 요소를 이 핵으로 다 대응하기 위해서 얘네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네. 참.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우리가요, 지금 트럼프 정부가 북한하고 짜고 북한의 기회에 솔깃하고 북한이 무서워가지고 한반도에서 전쟁하는 게 두려워서 트럼프는 단계적 비핵화를 받아들이고 막 그걸로 다 봉인해서 끝날 것이다라고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우리나라의 그 지하 땅굴 요새 가장 크게 대두되는 그게요. 우리는 그 지하철 노선하고 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지하철 노선이 가장 위험하답니다. 예. 북한하고 그 땅굴에 가장 연계가 돼 있대요. 그거는 저희 남친 땅굴 탐사대 복진국 대장 팀에서 이미 다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안토니오님도 보셨을 거죠 아마? 복진국 대장님 말씀이 맞는 거라니까. 네, 그걸 최초로 증명해낸 사람이 남친 땅굴 탐사대 복진국 대장이 있는 팀이지 않습니까? 그놈들은 이제 그런 게 있죠. 그 지하 터널로 내려왔을 경우에 그 외벽을 둘러싼 우리나라 서울의 아주 국외 노선에 아주 뚫려 있는 그런 지하철 노선망을 걔네들이 장악하고 확보를 하면은 한국에도 오히려 더 시민들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더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장악하고 그거 다 장악하고 자기들이 그런 거를 갖다가 그런 전쟁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군 수송할 때도 편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로. 그랬을 때 미국에서 가장 먼저 방어할 수 있는 게 그런 출입구 차단하고 서울에 펄려 있는 빌딩 숲의 그런 지하 요새, 그다음에 지하철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방어를 해준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무조건 되고 파괴한대요. 매우 위험하죠. 땅굴은 보는 즉시 파괴하다. 그게 이제 미국의 전술이겠죠. 땅굴 이거 심각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보충을 하면은 미국 육군 보병부대에서 이야기는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에 그런 시가전보다는 지상전보다는 지하 땅굴 전쟁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핵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 땅굴이 가장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누이 그동안 이제 얘기를 해왔던 건데 우리 오늘 안토니오님 오늘 뉴스가 땅굴에 관련된 비중을 지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오히려 잘 됐네요. 이게 딱 그동안 땅굴 방송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주문들이 좀 있었는데 그동안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오늘 그래도 어느 정도 해주게 됐네요.
그, 그래서 미국 군부가 미국 그 육군이 이렇게 대한민국 땅굴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도한 거는 오늘이 처음이었고요. 아, 그래요? 그만큼 미국이 지금 어떤 생각을 저는 대체 그 북한하고의 그런 그 전쟁 발발 시에 미국의 그 군사 전력을 갖고 이제 자기들이 이야기한 거지만 제가 볼 때는 미군 육군 그 부대에서 그 보병 부대에서 이렇게 발표한 이유는 저는 이렇게 저는 논평을 하고 싶은 게요. 어차피 그 북한의 그 모든 만약 북폭을 했을 경우에 지상군이 투입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저는 보고요. 나중에 북폭이 끝나는 과정에서 델타 포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가서 그런 북한의 요원들을 납치하는 과정하고 뭐 북한을 갖다가 일단 그 땅에 들어가서 치안 유지를 하러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북한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지상전이 없다는 거예요. 없을 수밖에 없죠. 땅속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미국은 그 북한의 그 사이트, 요새에 대한 그 그러니까 그런 군사 사이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100개가 됐든 1000개가 됐든 그거를 똑똑한 미사일, 스마트 미사일로다가 정밀 유도해서 다 파괴를 시켜. 먼저 북한의 폭격은요. 그냥 벨이 울리는 순간에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온 그 토마호크라든가 미국이 자랑할 수 있는 미사일이 북한의 그 지하 땅굴 요새를 다 폭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민군들은 다 도망가요. 그랬을 경우에 한국에는 그 폭격을 하기 전에 미군 그 102 공수하고 또한 공수 있죠. 그 공수 두 공수가 한국에 가서 땅굴을 이제 이미 그 로드맵에 갖고 있는 그 땅굴을 위치에 따라 다 가게 포진되고 주한미군하고 병계를 해갖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미국의 그 공군력들이 미사일 그 타격이 끝나면 바로 동시에 미국의 양 스텔스기와 랜서폭 스텔스기들이 북한에 들어가서 마지막 초토화를 시킵니다. 그럼 북한군은 괴멸당해요. 그럼 북한의 김정은이가 그런 그 군사적인 그 미사일 그런 공격이 있기 전에 땅굴로 아마 들여보내거나 그렇게 해야지 일단 북한의 그런 지도부가 괴멸이 되고 북한의 전 지역에 있는 그런 군사적 위협이 되는 무기들이 초토화됐을 경우에는 사실 북한의 그 땅굴로 내려와서 대한민국을 침투할 수 있는 여력도 사실 저는 힘들다고 보고요. 근데 김정은이가 그런 힘을 보였을 때 미리 땅굴에다가 약 30만 명에서 10만 명에서 30만 명의 인민군들을 땅굴 지하 갱도에 숨겨놓을 수도 있죠. 거기다 전진 배치시켜놓고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너희들은 명령 내리면은 출입구를 통해 나가서 남한의 그 사회적 그런 중추 기관들을 장악하고 남한 주민들을 통제하라. 그리고 절대 이북 쪽으로 올라오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남한 쪽으로 내려가서 부산까지 장악해서 미군하고 대항을 해라. 그렇게 되면 미군이 아마 스스로 더 이상 이제는 더 이상 북한이 저런 게릴라전으로 침투를 해서 사회 요소 그 중요 부분에 다 침투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대한민국을 포기해야 되겠구나 해서 월남처럼 미국이 떠날 것이다라는 그런 지네 나름대로의 그런 시나리오로 갖고 있겠죠. 그러나 천만의 말씀, 미국은 이미 그런 5,900억 정도의 그런 땅굴 대비 장비를 갖다가 이미 다 발주를 해서 군인들한테 보급을 했고 그동안 수십 차례 걸쳐서 훈련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이미 땅굴 파기 그 훈련은 끝났고 왜냐하면 땅굴은 변형이 없잖아요. 땅굴은 만일 A 동네에 있으면 A 동네에 있는 거잖아요. 그 땅굴은 가도 옮길 수는 없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미국이 더 원활하게 훈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상무기는 미국에서 지상무기 보니까 저 광화문 쪽에 포 하나 있네. 그럼 내가 그 광화문 쪽에 포 있는 거 알았어. 그럼 광화문에 있는 게릴라들이 요거 갖다가 동두천에다 갖다 놔야지. 이렇게 갖다 놓을 수 있잖아요. 지상무기는. 근데 땅굴은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지형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그런 위성 관측도 하고 여러분들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비행기, 항공기 만들고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도 만지지도 못하는 근접도 못하는 그런 첨단 장비들을 미국은 50년 전부터 만들었던 그런 나라인데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해요. 아, 미국은 땅굴은 그 레이더도 안 잡히고, 레이더는 물론 안 잡히죠. 여러분, 음파라는 거 있습니다. 땅굴 속 다 투시하는 그런 광학 장비가 다 있는데, 미국이 바보입니까? 그리고 미국이 그 땅굴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는 30년 전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그 주한미군들의 지금 아마 주한미군도 군인 잡아놓고서 야, 너 땅굴에 대해서 아냐? 그러면 안다고 아마 얘기할 거야. 지나가다 물어보면. 한번 물어봐요. 주한미군 들어가면. 알 거야, 아마. 나만 땅굴 알지?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군들은 땅굴에 대해 신경도 안 써. 네. 대한민국 정부가 신경도 안 써. 맞아요. 송영무 국방부장은 땅굴에 신경 안 써. 맞아요. 근데 미국에서 땅굴 신경 쓰잖아. 5,900억 불로 증액을 했다잖아요. 네. 대한민국 정부가 그렇게 방관하고 국민들의 그 생명이 위태롭게 됐는데도 그렇게 방관하는 걸 미국이 해주잖아요. 그런데도 미국이 나쁩니까? 5,900억을 들여서 땅굴을 파괴하기 위해서 그런 땅굴 대비 그런 장비와 그런 땅굴에 관한 모든 그 지도를 만들고 매뉴얼을 만들고 유사시에 북한하고의 어떤 전쟁이 발발했을 때 여러분들 가장 무서운 게 땅굴이에요. 내 집 앞에 나타날 수 있어요. 당신들이 그 어느 쪽에 살면은요, 만약 그 북한하고의 어떤 일쪽 그 측발의 그런 분쟁이 생겼을 때 북한의 그 인민군들이 땅굴로 내려와갖고 자기 고향에 내려와서 총불에 겨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전쟁 난다니까 마치 뭐 폭탄만 날라오는 것 같으죠. 전쟁 난다니까 마치 북한의 방사포가 날라와서 포 쏘는 것 같으죠. 여러분, 수도권에 사시는 여러분들 방사포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그것도 여기 로드맵에 나와 있습니다. 방사포 괴멸을 먼저 시킨답니다. 미국이 어떻게 배반자고 어떻게 공갈 사기꾼입니까? 여러분, 6.25 때 5만 4천 명이라는 피를 흘렸고 한국에다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방위수요, 그 한국 그 상호 방위조약을 맺어서 지켜주고 있고 70년 동안. 예, 대한민국을 지금 은인이죠. 대한민국을 이렇게 망치고 있는 사람들은 저는 좌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좌익은 자기 논리에서 승리를 한 사람들이에요. 보수하고의 그런 경계에서 승리를 했어요. 온갖 치조로 방법을 동원해서.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 보수 우파의 진정한 태극기 국민들을 망치고 있는 사람들은 좌파가 아니고 회색 분자입니다. 회색 분자. 이 회색 분자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저는 절대 대한민국 민주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색 분자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다 망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좌파들은 좌파들의 논리에서 승리를 했어요. 우리 그 억울한 대통령을 그렇게 무고하게 해놓고 승리를 한 거예요. 게임에서 이긴 겁니다. 왜 이겼냐? 회색 분자가 많기 때문에. 좌파는 회색 분자가 없어요. 색깔이 빨개요. 보수는 색깔이 노란색과 회색이 섞여 있는 거예요. 점점 급증하는 그 회색 분자 때문에 대한민국은 결코 태극기 집회도 난 앞으로 원활하지 않다고 보고요. 아마 내가 볼 때는 빨리 이 비핵화를 빨리 미국에서 그냥 요번에 그 본배와 가서 빨리 어떻게 안 되고 그냥 빨리 폭격을 해서 끝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회색 분자들의 그런 아주 농공 행상에 모든 대한민국이 이렇게 젖어든다는 거는 참 저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를 위해서 미국이 땅굴 대비 훈련을 하고 그런 엄청난 돈을 들여서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지켜준다. 참 아이러니컬하죠. 네, 맞습니다.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미국은. 그러게요. 참 고마운 나라예요, 정말 우리로서는. 미국 놈 물러가라. 양키 고마라. 옛날에요. 미군 탱크가 그 효순인가 뭔가 하는 학생을 치웠습니다. 그랬을 때 그때는 그 전차가 이동하면은 전차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도로의 그 양면을 잘 못 봐요. 그래서 이제
왜 효순이 학생이 그렇게 거기에 그래서 그 엄청난 죽음을 당했죠. 그랬을 때 미국에서 효순이 학생한테 위자료를 주고 미국에서 미국 정부에서 배상을 해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억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 효순이 그 가족들하고 그 친지들한테 미국 무대에 취직할 수 있는 권한도 줬습니다. 그리고 효순이 그 동생들 학비를 대학교 갈 때까지 공짜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책정을 해줬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효순이 부모들은 그런데 그렇게 자기 자리 죽어서 아팠지만 그렇게 그걸 정치적으로 이슈화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주변에서 부추긴 거죠. 촛불들이 좌파 세력들이. 효순이를 갖다가 잡고 그 광우병 때 이용을 한 겁니다. 그럼 세월호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월호 가족들은 겉으로 보았을 때는 대통령을 욕을 하고 저쪽 정부를 지지한다고 하는 게 그렇게 외상으로 보였는데, 전 사실 그 사람들이 그 나중에 이게 우리가 민주화가 회복되고 우리 대통령께서 빨리 나오셔갖고 청와대에 복귀하는다면 아마 그 세월호 그 가족들이 저는 양심 고백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돈과 어떤 그런 거에 그 사주를 받아서 그렇게 그 세월호 갖다 더 확대시키고 나라를 어지럽히게 된 계기를 만든 거지. 절대나 그 세월호 가족들이 그런 비양심적이라든가 그런 자식을 갖다가 정치화 이슈화시켰다고 저는 절대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전 지금도 그 세월호 가족들의 그 자식들이 그 어린 나이에 죽은 거 굉장히 매우 슬프게 생각해요. 그분들을 난 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효순이라든가 세월호 가족들을 갖다가 등에 업고 우리 대통령을 몰아내기 위해서 칼을 꽂은 저자들은 나중에 진짜 지옥에서라도 가서도 거기서도 구간 참시까지 할 정도의 그런 아주 나쁜 사람들이고요. 우리 대통령이 벌써 2년째를 맡고 있습니다. 2년째를 맡는데 이 정상적인 사람도 그런 구금 생활을 2년 동안 하면 모든 게 다 황폐해집니다. 맞아요. 그 신체 장기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 좁은 그 공간에서의 그런 사람이 사고력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항상 늘 불안하고 그런 어떤 감정적인 그런 게 메말라가는. 그런데 참 저놈들은 굉장히 나쁜 게, 그래서 제가 내가 며칠 전에 우리 대통령의 그 사면 그런 그때 문재인 씨가 그런 얘기를 대권 후보 시절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 지금하고 관계없는데 대권 후보 때 그 안철수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재인 씨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안철수가 무슨 얘기를 하니까 내가 만일 대통령이 되면은 뭐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됐지만 내가 대통령의 그 예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거네요. 그 얘기 들어봐요. 예우를 꼭 해주겠습니다. 저는 그걸 보복 삼지 않고 대통령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 과거에 그런 비리가 있더라도 난 이건 문재인이 한 얘기입니다. 내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글쎄 나는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 나는 사면 조치하고 예우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거기서 안철수가 받아치더니 여보세요. 당신이 대통령이 돼도 이제 벌 받은 사람한테 그럼 대통령이 되면 한 달 만에 풀어준다는 게 말이 돼요? 이 안철수 이 새끼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물론 둘이 그렇게 봤는데 나는 내가 문재인 정부한테 내가 호소한다면 호소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당신들이 정권을 찬탈을 했지만 정권은 짧은 거예요. 정권은 길어봤자 5년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해도 역사는 굉장히 길어 끝이 없어요. 그랬을 경우에 나는 대통령을 갖다 저렇게 2년 동안 구금하지 말고 가택연금을 시키더라도 일단은 나는 대통령 구금 해제를 하라고 저는 문재인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무엇이 두려워서 못하는지. 문재인은 이걸 알아야 되는 게 만일 대통령이 저는 영어의 몸에서 어떤 신체적인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대한민국 비핵화보다 더 무서운 완전 대한민국 뒤집어져 버려요.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납니다. 나는 문재인 씨가
좀 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자기가 나중에 벌을 덜 받고 그런 자기도 목숨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대통령을 빨리 그런 강한 그런 인권 탄압을 빨리 중지를 하고 정책 탄압을 중지하고 일단 대통령을 갖다가 자기 자택으로다 모셔다 드리는 게 나는 문재인이가 일차적으로 할 수 있는 걸 보고요. 절대 정권은 짧다는 거. 결국은 문재인도 5년 후에 또 다른 그런 좌파 정부가 들었을 경우에 그들에 의해서 그렇게 문재인의 그런 5년 동안의 그런 임기 중에 있었던 일을 난도질 당할 수도 있고 똑같이 역사는 번복이 되는 거거든요. 절대 그렇게 안 되는 게 우리가 또 다른 좌파 정부가 들어서지 결코 없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미국이 비핵화를 하게 되면은 남북한 정부는 다 무너집니다. 그랬을 때 비 오는 날 이렇게 장마철에 벌써 태극기 집회가 열린 지가 2년이 넘었고 우리 대통령이 저렇게 저놈들에 의해서 감금된 게 2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왜 그런 현 정부가 저렇게 막 가는 길을 택하는지 저는 이해 못해요. 일단 대통령을 갖다가 자택으로다가 일단 모셔만 드려도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충분히 자기네들이 법적 공방이 계속된다면 얼마든지 대통령이 그때는 법정에 나가서 그런 무고죄, 우리 모든 보수 국민들이 다 합쳐서 대통령은 무고하다는 변호사들 뭐합니까, 대한민국에. 그랬을 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들은 사실 대통령을 내보냈을 경우에 더 큰 참혹한 자기들의 말로를 볼까봐 저는 무서워서 못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엄청난 큰 범죄가 뭐냐면은 멀쩡히 그런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통치를 잘하고 있는 대통령을 갖다가 세계적으로 존경받고 국가를 갖다 보위를 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갖다 윤택하게 하고 나라의 평온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그렇게 높여준 대통령을 갖다가 갑자기 그런 좌익 우익 이념의 그런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빠져들어서 기획 탄압해서 저렇게 무참하게 대통령을 저렇게 구금한 저들의 행위가 이게 어느 정도의 범죄에 속하냐면은 일단 첫 번째는 국가 찬탈 내지는 국가 전복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헌법 84조를 위배했고 그다음에 형법 94조에 해당되는 그런 역적 죄를 저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저들도 법조인들이고 저들도 아무리 법의 논리를 갖다 피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를 갖다 말살을 시켰지만 저들도 헌법에 나와 있는 미국도 수정 헌법이 있듯이 저들도 한국 대한민국 엄연한 헌법에 자기들이 지은 죄에 대한 그런 형법 조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박근혜 대통령을 우리 승관 대통령님을 풀어내면은 이거는 무고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모든 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 결국은 내가 죄도 없는 사람을 갖다 잡아놨다는 그런 이런 이거 이미 다 알려진 사실 이런 사실이 더 전 세계가 알고 모든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엄청난 공분을 샀을 경우에 현 정부가 자기들의 목숨을 그렇게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예측을 하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못 풀어줬다고 봅니다. 그리고 근데 사실 이런 박근혜 대통령의 현재 그런 옥중의 문제는 그런 공간의 문제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비핵화를 끝나고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그때는 비핵화를 끝나고 나서는 대한민국 정부하고의 어떤 이슈가 아무것도 없어요. 대한민국 정부한테 그럼 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이건 내정 간섭이 아니고요. 국제적인 문제가 돼요. 네. 그럼 왜 김대중을 국제 이슈화 시켰죠? 김대중도 결국은 국제 이슈화 시켰기 때문에 살아난 거죠. 복권된 거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 해준 거잖아요. 어쨌든 물론 민주주의에서 해줬겠지만 그랬을 때 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문제를 반드시 제기해야지. 트럼프 대통령 위에는 이 문제를 제기할 사람이 없어요. 힘의 논리에 부딪혀서 이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해줘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국제사회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아주 힘든 그런 골치 아픈 사안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조만간에 비핵화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북한을 응징을 하고서 한반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 뭐 되거나 안 되거나 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그런 그 정치적 탄압에 대해서 아마 문재인 정부한테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어필을 할 거라고 저는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예, 목소리 아파 더는 못하겠습니다. 예. 예, 그 시간이 딱 2시간이네, 이게. 예, 예, 예.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예, 예, 수고하세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예, 안녕히 네, 계십시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안토니오님 2시간. 목이 아플 쯤 되는 그 한계 오는 시간이 2시간, 즈음해서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이제 내용이 전해줄 내용은 다 전해주셨습니다. 아무튼 오늘 또 118차에 이르는 동안 참 많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어마무시한 그런 시간 동안 방송을 했는데, 일부 조금 이제 서운하게 글을 쓰신 분들의 그 내용을 통해서 조금 우리 또 안토니오님이 서운한 감정을 또 이렇게 표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초반에 우리 그 뭡니까, 평택 집회 때에서 만난 우리 그 식구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오주몽 관리자님, 그 다음에 인생은 미완성님, 그리고 뒤에 김대한 국민님. 이제 오늘 김대한 국민님이 좀 늦게 들어오셨는데, 김대한 국민님, 또 이 왼쪽으로 있는 선구자 방송 애청자분들을 거기서 만났던 거예요. 조금 더 이렇게 좀 보여드리자면, 초반에는 우리 마인드원 관리자님을 이제 만나서 사진을 찍었고요. 그 다음에 쭉 와서는 우리 김대한 국민님이 나중에 좀 오셔서 이제 우리 또 오주몽 관리자님하고 같이 함께 기념사진을 또 남겨놨죠. 그리고 이제 집회 끝나갈 무렵에는 우리 개별적으로 만난 분들, 이분은 아니죠. 우리 서울에서 오신 우리 애청자분, 같이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름은 잠깐 들었는데 메모를 안 해놔가지고 지금 성함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오셔서 함께 또 김대한 국민님하고 또 사진을 같이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저쪽 건너편에서 계셨던 우리 인생은 미완성하고 오주몽 관리자님이 저희 쪽으로, 집회 장소 쪽으로 이동을 해서 오셔서 이렇게 오시고 계신 거예요. 여기 이렇게 오셔가지고 전 뭐야, 누구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인생은 미완성님이셨습니다. 아주 그냥 봉변 가왕에서 본따 하셨는지 이렇게 복장을 하고 오셔서 함께 또 만나서 기념사진을 미군 부대 정문을 배경으로 해서 기념사진을 남겨드렸습니다. 이렇게 또 배경을 조금 바꿔가지고 오주몽 관리자님, 김대한 국민님, 인생은 미완성님, 우리 서울에 사시는 우리 애청자분들이 있었습니다. 참 너무나 또 반가운 그런 그 조우를 우리 화면을 제가 안 보여드리고 있네요. 정말 이렇게, 이거 방송사고죠? 이런 거는 방송사고가 이렇게 있네요. 참 다시 한번 소개를 해야겠네. 우리 오주몽 관리자님, 김대한 국민님, 인생은 미완성님, 우리 서울에서 오신 애청자분, 이렇게 있었고요. 다시 한번 그러면은 백하면서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네. 미군 부대를 배경으로 해서 사진을 남겨드렸습니다. 이렇게요. 저 건너편에서 오시는 우리 인생은 미완성하고 오주몽 관리자님의 모습이고요.
예, 오기 전에 이제 먼저 우리 김대한 국민님 하고 우리 서울에서 오신 두 분하고 같이 찍어드렸습니다. 서울에서 오신 김대한 국민님 왼쪽, 오른쪽이 오주명 관리자님. 예. 그리고 초기에는 이제 누구죠? 이렇게 마인드원님이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서 화면은 내보내드리질 않았었네요. 예. 미군 부대 앞에 완전히 이제 그 용산에서의 그 뭐라 그러죠? 임무는 이제 마치고 마지막으로 이전을 한 그러한 그 날, 지난 금요일 날 미군 부대 앞에서 그 집회를 할 때 우리 만났던 우리 관리자님과 또 우리 애청자분들이십니다. 못 있게 하고 오셨죠? 오늘 우리 안토니오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특히 땅굴과 관련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좀 들었죠. 그러면서 자료,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남친 땅굴 탐사대의 촬영 스텝으로서 함께 활동을 해 오던 입장에서 수많은 영상을 직접 탐사 현장, 땅굴 현장에서 탐사의 장면, 그리고 때로는 양주 김지철 목사님이 활동할 때 당시에 그 지하 20m 수직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촬영을 한 영상을 또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탐사대에 관여해 가지고 촬영해서 올린 영상만 해도 뭐 한 수백 편에 이르죠. 저 남친 땅굴 탐사대에 올라가 있는 그 부분을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릴까요? 그러면 남친 땅굴 탐사대 남친 땅굴 탐사대를 치게 되면은 유튜브 계정에서 있죠. 남친 땅굴 탐사대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이런 지금 동영상이 여기는 366개의 동영상이 올라가 있네요. 366개의 동영상, 어마어마한 그 동영상. 이제 뭐 우파 집회의 영상들도 이제 나중에는 올라갔지만 그 이전에는 전부 땅굴과 관련한 그런 영상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이게 있는 줄 몰랐던 분들은 이곳에 들어가셔서 차근차근 보시게 되면 어떤 분들은 밤을 세워서 몇 날 며칠을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아마 그러실 거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러셨던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이거 보시게 되면 상당히 사실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아, 이거 거짓말이야. 이게 무슨 땅굴의 징후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밤새워서 보실 일이 없죠. 그러나 사실감이 있기 때문에 땅굴에 대한 징후가 확실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고 또 다른 영상을 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밤을 새워서 누가 보겠습니까?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땅굴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고, 그리고 아까 우리 시청자분 중에서 이것은 굉장히 신뢰할 만한 그런 정보라고 하면서 뭐 문재인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뭐 또 우리 그 안토니오님은 이제
또 조금 아직 확실히 뭐 얘기된 바가 없으니까 그냥 더 확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 놓으셨는데, 우리 시청자분 중에서는 그렇게 문재인의 그 상태가 매우 안 좋다라는 그런 그 정보다 하면서 아까 글을 올려주셨죠? 보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도 오늘 태극기 집회 촬영을 하고 방송을 하고 이제 따로 이야기를 좀 들었거든요. 따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전에 문재인하고 김정은이 그 판문점에서 만날 때 단독으로 이렇게 만났던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궁금한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이 위성에서 미국 위성, 그 다음에 러시아,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그 정보 파트에서 그게 뭐랄까 파악이 된 모양이에요. 파악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문재인이 알게 돼서 상당한 어떤 그 딜레마 내지는 충격과 어떤 그 죽음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 공포,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까지 좀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지금 문재인이 단순한 감기라고 발표는 했지만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이제 많아 보이기는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상당히 심각한 그런 상태에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냥 이것도 뭐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로 그렇게까지 그냥 참고로 그냥 들어 놓으시면은 알고 계시면은 좋겠다라는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다라는. 그래서 위성으로 그 두 사람 간에 오고 갔던 그런 아주 비밀스러운 게 이제 노출이 됐다라는 거죠. 노출이. 그래서 이제 지금 어쨌든 문재인의 상태는 안 좋다. 상당히 사람이 어떤 정신적인 충격 받으면은 몸으로 그게 오기 때문에요. 굉장히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는 거는 굉장히 큰 치명적이 됩니다. 우리 여기 그 음식으로 우리 몸의 건강을 관리해 주시는 하는 그러한 그 일을 하시는 선한목자 TV 방송의 논산 때 이성희 님도 계시지만, 아무리 좋은 거를 먹는다고 해도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버리면은 그런 것들이 백약이 무효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충격받는 부분은 우리 상당히 또 조심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둔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위성으로도 그렇게까지 되나요? 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위성으로 이 지상에 그 영역을 상당히 반경 몇 센치까지 그것을 이렇게 한 1, 2m인가까지 그것을 포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는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예전에 김정이라고 김정이라고 김대중하고 차 안에서 주고받았던 이야기가 다 그게 정보부에 포착이 돼서 공개가 돼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문재인의 상태는 단순히 피로 때문에 감기 몸살로 인해서 저렇게 있는 것 그 이상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되는 그런 그 대목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들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두고 보면은
알 수 있지 않겠나 또 생각을 하고, 지금 이러한 세부적인 부분들을 더 깊이 아는 분들은 지금 또 어떤 국가 이 어떤 그 비상사태에 대한 부분까지도 아마 논하고 있는, 또 염려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또 움직임이 있지 않겠나 생각도 되는데, 일단은 여기까지만 우리가 한번 또 짚고 넘어가 보는 걸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 이상 또 뭐 더 이야기하면은 또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자, 오늘도 우리 2시간 넘게 지금 방송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초반에 우리 118자 초반에 조금 늦게들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방송이 안 나가나 제가 머뭇머뭇 하다가 이제 김수님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은 나가는 거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제 진행을 계속 했는데요. 그 뒤로 YY님, 순맥고환님, 김영자님, 이창우님, 타이거블루님, 이범 여름님 순으로 이렇게 쭉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 TV 선구자 방송 유튜브 계정이 좀 홍보가 돼서 사람들이 좀 아시게 됐는지 오늘은 실시간 방송에 많이들 들어오셨어요. 평소보다도 한 근 2배 정도 많은 인원들이 들어오셔서 방송을 시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400여 분이 오늘 들어오셨었습니다. 초반에 들어오신 분들은 좀 전에 제가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뒤로 쭉 오신 분들은 배미숙님, 우리 김대한 국민님, 사진에서도 보셨죠? 여성분이시라는 거. 예. 저와 또 다른 분들 대부분은 이제 남성이신 줄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YY님인가는 아마 이미 여기 그동안 채팅상에서 여성분이라는 걸 이제 아셨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 자유전사님, 오래간만에 닉네임 보는 것 같습니다. 금수저님, 그리고 류혜정님, 성효채님, 핑크로즈님, 박정희 대통령 밑에서 우리는 애국조회를 통해 반공의식과 국가관을 배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의성님인가요? 예. 땅굴이 어디 있어? 예나 지금이나 대통령 이하 생각이 이 모양이 이 꼴인데, 예. 꼬레아노들 어디 땅굴 기습을 한번 당해봐라. 예. 이렇게 일종의 분노감을 표출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땅굴 탐사하는 분들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하도 이제 그렇게 그 분탕을 치고 확실한 그런 그 정황 징후들을 제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또 실망스러워 올 때면 그래 뭐 땅굴 그래 한번 그럼 당해봐. 이분처럼 우리 그렇게 토로할 때가 있습니다. 땅굴을 통해서 한번 당해보긴 당해봐야 됩니다. 예, 아마 땅굴로 당할 겁니다. 당해봐야가 아니라 시간당 여러분 검색을 해보면은 3만 명이 통과가 된다라는 그러한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 3만 명이 통과할 수 있는 땅굴 폭의 너비는 1m대, 2m와 1m, 2m 그 1점 몇 미터 그 사이의 경우를 말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파놓은 땅굴들은 그런 보병들이 북한 인민군들이 통과할 수 있는 땅굴, 소폭의 땅굴들이 대부분이지만 더러는 그 이상 되는 3m, 4m, 5m 정도까지 되는 땅굴도 간간히 그렇게 탐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넓이의 그 땅굴은 보병들이 통과할 것인가, 아니면은 어떤 장비들, 차량들이 통과하는 그 통로인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용도가 이제 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 곳으로 보병들이, 인민군들이 통과한다고 생각한다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간당 뭐 5만 명 그 이상도 통과가 될 수 있겠죠. 그거는 뭐 생각 하나만 하죠. 왜냐하면은 그 소폭의 땅굴로 시간당 3만이 통과가 될 수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넓은 땅굴들도 포착이 되고 탐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북한은 그러한 그 땅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이런 그 땅굴 탐사대에 의해서 막 유튜브가 아닌 방송에서나 신문에서는 전혀 다뤄지지 못하게끔 관리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땅굴. 또 정치하는 인간들이나 또 관료들 입을 통해서 나오지 못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다만 유튜브에서 이렇게 땅굴 이야기들이 많이 오르내리고 있었는데, 이 유튜브마저도 많은 이렇게 그 분탕치는 세력들을 동원해서 믿지 못하게끔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몰아가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북한이 관여를 하고 있다고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땅굴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 땅굴은 수십 년 동안 파와서 딱 한 번 써먹기 위해서 그렇게 공을 들였던 거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땅굴 선구자 방송이나 남친 땅굴 탐사대의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땅굴에 대해서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땅굴은 100%를 떠나서 10,000%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곧 있으면 장마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먼저도 잠시 언급을 해드렸지만 그런 싱크홀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관찰을 하셔야 되고, 대부분 그런 싱크홀 현상은 땅굴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요즘에는 대부분 많이 연관이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제 땅굴은 저들이 써먹기 위해서 점점 지표면 가까이 올라오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수십 미터 아래에서 D-Day인 날 하루 만에 뚫고 올라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거의 탁 터트리고 나오기 직전까지 작업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지표면과는 가까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가까워지다 보면은 자꾸 비가 오거나 어떤 진동에 의해서 균열이 가고 또 구멍이 생겨서 싱크홀 같은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외에도 아까도 보셨지만 언급됐지만 지하철 이미 뭐 10여 미터, 20미터 아래로 파놓은 남한에서 파놓은 일종의 땅굴이죠. 저들로 말하면 우리는 지하철이지만, 이미 이쪽으로 파놓은 땅굴로 그냥 연계만 시켜놓으면은 그냥 거기를 통해서 유유자적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땅굴이, 지하철로 연계된 땅굴이 부지기수로 많다라는 거죠. 저들의 땅굴은 대한민국 최남단까지 가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관공서, 외국 제외의 공간, 심지어는 백화점, 대형 마트, 병원,
호텔, 학교 안 들어간 곳이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정말 우리가 미국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그것을 제압을 하고, 물론 출혈은 있겠죠. 얼마가 죽거나 파괴되거나, 예, 부상을 입거나 뭐 이런 그 아픔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완전히 공산화되지 않고 희생이 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극복이 돼서 제압을 해가지고 북한이 지구상에서 이제 사라지고 했을 때에, 예, 땅굴로 들어가서 그 실태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 기절초풍을 아마 할지도 모릅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예, 그동안 땅굴 추적을 위해서 수고했던 민간 탐사대원들을 여러분들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그렇게 떠올리고 그동안 그들을 비판했던 그런 뭐 모르고 비판했던 부분이 사람들에 한해서죠. 좌파들은 뭐 그거는 당연히 뭐 (2018년 5월 31일) 손상대 애국집회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던 날, 아직도 여전히 저 담장에 갇혀 영어의 몸으로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계시는 아주 가까운 지근 거리에까지 가 보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박정희 대통령님의 딸이자 아무 죄 없이 탄핵당하고 유린당해 감옥에 1년을 넘게 갇혀 고생을 하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계시는 곳이란 말이던가. 아, 이게 뭐란 말인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인가? 그러나 엄연히 지금 현재 대한민국 땅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몸서리 쳐줘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세상은, 언론은, 지식인들은, 정치인들은, 국민들은 왜 이렇게도 쥐 죽은 듯이 조용한 것인가? 내가 아닌 남이 당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인가? 아, 대통령께서는 저곳에서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계셨을까? 지난날 청와대에 계실 때 함께 곁에 서 있었던 배신자들이 누구인지를 아시고 분을 사귀지 못하고 계실까? 아니면 자신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너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염려하고 계실까? 우리 국민들은 바란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시고 건강을 유지하셔서 반드시 복귀하시고 형편없이 무너지고 부패하고 비리 공화국이 되어버리고 빨갱이들로 점령되어버린 이 땅을 기경하여 다시 씨를 뿌리고 옥토로 만들어 다음 통일한국을 일구어갈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님만큼 깨끗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에.
이제 내려가야 한다. 내려가기 전에 대통령님께 이렇게 외쳐본다. 박근혜 대통령님!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선구자 방송입니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은 엽서를 더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 손상대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서신으로 인해 힘을 얻을 수 있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용기와 또 우편의 편지나 아니면 적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늘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과 남아 계신 분들이 힘과 용기를 얻으실 수 있도록 엽서 보내기와 편지 보내기에 더욱 동참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Go